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문제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7번 문제 많이 틀리셨습니다. 자, 보니까 옳은 건데 1번에 지상권을 대여 공익사업과 무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러는데 뭡니까? 사업소득입니다. 꼭 알아두셔야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요.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 포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도 사업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대여 소득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사업 소득입니다. 근데 다만 지상권과 지역권은요, 주의하셔야죠.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요거 뭐라고요? 요거 기타 소득이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그 외에 자,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은 요거 뭐고?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상권,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요걸 뒤바꾸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사업소득이고요. 무관하니까. 2번 전세권을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사업소득입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3번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해진 날입니다. 매달 15일. 자, 임대소득의 수입 시기요. 만약에 지급일이 정해졌다? 정해진 날. 근데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실제로 지급한 날입니다.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한 날 틀렸습니다. 자,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입니다. 4번입니다.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존 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4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는데 요거 금액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몇 프로? 30%를 초과할 공유지분을 소유할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하는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다. 그러면 이런 공동소유주택이요. 이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주택수 계산할 때요. 주택수 계산할 때 원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소유하는 자,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비과세고, 또 작년에 나왔지만 전답의 임대소득, 자신의 전답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비과세, 또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의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그럴 때 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동 소유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이라거나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몇 프로? 30%. 지분율이 30% 초과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자,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해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만약에 A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한다거나 연임대수 600만 원 이상이면, 그럴 때는
자, 보세요. 을 소수 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해서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을이 다른 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로 봅니다. 그잖아요. 만약에 을이 B주택도 갖고 있다. 자,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자,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의 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유수를 계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1주택 임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이렇게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했다거나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 임대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배운 식인데 심화과정부터 설명 계속 드렸던 내용이에요. 문제풀이도 그렇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보시면 27번 문제 계속 봅니다. 5번 지문이요. 2주택과 이거 기출지문인데 이거는 2주택과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제외하고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를 총수금에 산입한다. 이거 기출지문인데 여러분요. 자,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나오면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 자, 그러면 보증금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어요. 그럼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 계획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주택이니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전세주택은 과세 안 하고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한다 그랬죠? 자, 시간은 없지만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상가 임대소득은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리고 월세든 전세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을 무조건 과세해요. 자, 그런데 과세하는데 근데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주택임대소득은 보세요. 주택임대소득은 한 채냐 두 채냐 요거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월세냐 전세냐 등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월세주택과 전세주택 구별은 딴 거 없어요. 보증금, 전세금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뭐고? 전세주택입니다. 한 채일 때 월세주택 비과세입니다.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비과세. 단 근데 고가주택 기존 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요거 어떻게 합니까? 예? 요거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요. 전세주택은 한 채일 때 비과세인데 고가주택 포함이죠. 고가주택이라도 전세주택은 1주택, 2주택까지는 고가주택 포함해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채일 때, 주택이 두 채일 때 월세주택은 두 채일 때 비과세입니다. 근데 전세주택은 뭐고? 비과세입니다. 역시. 아이고, 저 말이 헛나갔다. 이거 과세입니다. 월세주택은 무조건 과세고 두 채부터는 한 채만 비과세지. 전세주택은 요거 보고 비과세하고요. 전세주택은 비과세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 썼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극에 달하겠구만. 이제 잘못해도 막 써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이런 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자, 말이 혼나가는데. 잠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자, 보세요. 세 채일 때 당연히 월세주택은 과세고,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됩니까? 3억 원.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3억까지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에서 이럴 때만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이 두 채이기 때문에 상가만 과세지 전세주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5번 정답이고요. 28번 문제 봅니다. 28번 문제는 분리과세에 관한 건데요. 28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른 것은 다만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택임대소득이 이거 꼭 잊지 마시라고 했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이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수익의 산출수익은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를 곱하고 또 공제된 금액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몇 프로 세율 적용합니까? 14%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14%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 14%. 그 다음에 필요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 60%. 자, 미등록자는 50% 경비를 인정하고 공제되는 금액 임대주택 등록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하는데 이 200만 원 400, 200 공제를 받으려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익이 임대소득 이외 주택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익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익 외 종합소득 금액이 근로소득이 있는데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이거 400, 200 공제 못 받아요. 자, 하여튼 어떤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세 세율 14%, 분리과세 세율.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할 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개정 내용, 재작년 개정 내용 중에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 중에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수익 2천만 원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 14%.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 가산세 몇 프로? 0.2%. 1천분의 2, 0.2%.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했을 때는 이거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0.2%. 이런 거 꼭 기억합니다. 29번 문제로 갑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는데 아직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하여튼 공부를 안 했다는 건데요. 1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는 환지처분에 의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자 우리가 여러분요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만지 권리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으면 100제곱미터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권리면적 300이었다 200으로 환지받았으니까 청산금 수령해야 되겠죠? 이 청산금 수령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환지권리 지금 줄어들었죠? 가만지는 환지권리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양도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가만지니까 양도세 부과됩니다. 2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자 대상이 됩니까? 네,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 되지 이축권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인신고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는 거. 3번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다. 여러분요 이거 사업자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지. 그것도 이거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들어있고 판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그래서 거기 주택, 신축, 그러니까 신축, 주택, 양도 이런 말 들어있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 들어있으면 뭐라고요? 건설업입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이건 사업소득. 사업자가 파니까. 3번 정답. 4번 공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로서 감소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러면 이거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대가 받고 전하면. 5번 지상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말로 할게 이건 써드리지 않고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해야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될 때 영업권은 자, 이것은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대상이 되는데 이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입니다.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이런 것과 분리되어 자 영업권만 양도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소득은 사회상환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다. 이건 뭐 상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3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책에서 차감하는 장기 부유통제 대상 자산은 그랬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번 5년 보유한 국외 소재 토지 대상입니까? 장특공지상은 반드시 국내 소재산에 국내에 소재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외 대산 안 해줘요. 아무리 5년 보유했어도. 2번 3년 보유한 국내 소재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다. 비사업용 토지도 대상이 됩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2번 정답. 3번 3년 보유한 1세대 2주택 조동상 지역 내 소재.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양도세 중과세로 정되는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일 때. 자, 안 되고요. 배제고. 3번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국내 소재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며 2년 6개월 보유. 고가주택은 장특공제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일 때 왕창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되냐? 2년 6개월 보유. 자, 항상 장기 보유통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말이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고 문제를 푸시라고 했어요?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장기 보유통제가 지문에 나오면 항상 반사적으로 뭐? 3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라고 했습니다. 3년 보유 못해서 안 돼요. 5번 미등기 건물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등기 양도에서는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입니다. 31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1번이요. 많이 맞추셨네요. 이거는. 틀린 거는데 1번 4번 지문 보겠습니다. 65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약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부모님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1주택을 본다. 틀렸죠? 자, 노부모 동거봉약은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특례 적용받으려면 혼인은 몇 년?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아무거나요. 여기서는 틀린 게 5년 내 틀렸어요. 10년 이내 양도해야 되고 부모님 소유주택을 양도한 게 하나여 틀렸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예? 부모님 소유주택을 꼭 먼저 양도해야 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10년 내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두 개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65세 뭐 해당되긴 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동거분양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런 거 4번 틀렸고요. 나머지 5번 다가구택을 구입된 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국세에서 다가구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럴 때는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9억 초과했는지를 따져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고요. 3번 해외 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을 출국할 때는 꼭 확인할 거 출국일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할 때 보유기한 거주기한 제한받지 않습니다. 2년 내 양도되는지 꼭 확인하고 2번 공동소유주택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을이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요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했죠. 근데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10%밖에 없어도 1%밖에 없어도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1번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상속계 이상 보유한 주택 한해서 을 소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뭐 문화재주택 특례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지방주택 특례도 똑같아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들으셨는데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 주택 아닙니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뭐로 계산합니까? 실거래. 예?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야 돼? 기준시가를 적용해야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이거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정해서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틀렸습니다. 2번 추계 방법으로 산정할 때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납세자가 선택한 순수에 따라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양도가액 불분명할 때 매감기,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매감한기. 이건 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차로 적용하는 거지 납세문자가 순서 정할 수 없습니다. 3번 환산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환산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정확히 해놓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봐, 우리가 취득가액 불명하다 매감한기에 양도가액 불명하면 매감한기. 그렇죠? 매감기에. 그래서 알고 자 봅니다. 우리가 추계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시험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추계 결정 적용.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이 콕 집어서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한, 기 순서로 추계결정 경정합니다. 납세문자 순서 정할 수 없고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뭐가 틀렸어요? 취득당시 가액입니다. 우리가 필요경비 예산 공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럴 때 추계해서 정할 때요. 추계 방법. 자,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가필차 양도책을 구할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공제에서 구하는데 그럴 때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합계이고요.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고. 근데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자, 원칙적으로 납세문자가 신고할 때는 매감한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는 원래는 기준시가는 그 환산취득가액 할 때만 써먹는 거고 우리가 납세문자가 신고할 때는 원래는 매감한기 중에서 매감한인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뭐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이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3, 7, 1.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 3%.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 7%.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한정 분양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이렇게 외웠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만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합계액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다만 취득가액을 특별히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 공제하고 끝나는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계액,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거로,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큰 거로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취득가액을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는데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얘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33번 문제 봅니다. 33번 문제. 자, 이것도 많이 틀리셨는데 소득세법상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책 산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한 경우 양도책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9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 지금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 관련한 건데 자 이거 볼까요? 이쪽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 관한 건데 이쪽에 한번 봅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 특수관계자 간의 신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그런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한 경우 작년에도 이거 문제 있었는데 작년에 이 문제 풀었던 분들은 정답쯤은 우리가 또 역시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시험에 정답쯤으로 나왔었는데 저가 양도 고가 양수의 경우에 즉 시가 특수관계자 간에 꼭 확인해야 돼요. 특수관계자 남남 사이에 뭐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사기 강박 궁박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취득할 때 특례 적용되는 거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거나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헷갈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다 같이 한번 진짜 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수가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고수가 빨리 돼야 되니까 안 되신 분들 큰 소리로 주문하듯이 자 어떻게 한다?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나 높게 취득해야 되고요. 또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게 부당이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 결론입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계산한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1번 집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고수, 고가양수해야 되는데 저가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취득가액, 특례 적용될 때 시가로 하는 거지. 특례 적용되지 않으니까 실지 거래한가액은 얼마?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맞고요. 2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9억 원이다. 자 여러분요.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는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지 거래한 가액은 9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특례 적용될 때가 시가로 하는 거고 특례 적용되지 않으니까 실지 거래한 가액 9억 원으로 합니다. 맞고 3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9억 6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10억 원이다 하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는지 여기서 얼마 차이나? 4천만 원. 그럼 시가의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 10억이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 차이가 안 나니까 특례 적용 안 되는 거죠?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양도가액은 얼마로 해야 돼? 9억 6천만 원 해야지. 9억 6천만 원으로. 특례 적용될 때가 시가라는 거예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9억 6천만 원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3번 정답. 틀렸고요. 3번. 4번 봅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토지 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 발생한 채권 매각 사손도 필요비에 포함하죠? 양도 비용으로서. 5번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하게 소유된 수익적 주출액, 도장 비용, 도배장 포함 비용, 방수 비용 같은 수익적 주출액은 필요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이런 것들은. 3번 정답.
34번 문제로 갑니다. 34번 문제. 자, 34번 문제는 그래도 절반 딱 맞히셨는데, 절반의 분들이 맞히셨네요. 고자가 국내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021년 10월 2일 양도하고 조정상 지역 내 거래하나이다. 1번 법령이 정하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및 10년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의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로 적용된다. 올해 개정 내용이죠. 작년까지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 1세대 1주택일 때 장특공제는 보유기간별로만 공제를 적용했었어요. 보유기간별로 해서 8%씩. 근데 올해는 이제 보유기간별로 보유연수의 4%씩, 거주기간별로 거주연수의 4%씩 해가지고 그 합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로. 근데 10년 이상 보유, 10년 거주했으니까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연수의 4%씩 그러면 40%고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연수의 4%씩 하면 40%고 합치니까 몇 프로? 80%까지 최대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20%부터 80%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이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의 제외예요. 제외입니다. 이거 항상 포함 틀렸고 제외고.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는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에 보유기간별 공제율 곱한 금액을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니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합한 금액 틀렸습니다. 때려보신 종전주택에 대해서 인정해 주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 시점이 관리처분기 인가일이면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인데 종전 때려보신 관리처분기 인가일 전에 종전 건물과 토지, 주택이 있잖아요. 자, 관리처분기 인가라면 다 때려보시고 조합원 입주권 받습니다.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차익 공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관리처분계인가 전에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 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인가 전에 종전주택 양도 차익에 한정하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 합한 금액 아니고 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포함 틀려요. 제외입니다. 항상 포함 제외 확인하고 시험에 포함하고 제외 있으면 확인하고 어떤 수강생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어떤 교수님이 그랬는데 포함 제외 이런 거는 최근 트렌드하고 안 맞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법 과목에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법 교수님이 누가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른 과목에서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트렌드에 아직까지 세법은 포함 제외 작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포함 제외를 바꿔서 우리는 포함 제외 그리고 숫자 바꾸는 거 우리 세법은 숫자 여전히 단순 암기식 문제 숫자 바꾸는 거 여전히 나옵니다. 여전히 그것도 트렌드예요. 근데 다만 최근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그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또 바꿔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는 습관을 가지고 같이 보면 고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수가 되셔야죠. 그래서 이거 2번 포함 틀렸고 그 다음에 틀린 것은 그 종전주택 양도차익에 하나는 거지 그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100분의 50이 비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양도세에서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년 미만 부였을 때 50%예요. 1년 미만 부였을 때. 그럼 1년 미만 부였을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같은 해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와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최대 250만 원이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다렸잖아요. 이거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250이요. 맞습니다. 5번 등기된 상건물을 12년 6개월 보유한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다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해? 2%씩.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부터 15년 이상이면 30%까지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12년이니까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하니까 2%를 적용하니까 24% 맞습니다. 양도 차익에
항상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이 보는 습관. 예? 그래서 양도 가액의 24% 그럼 틀려요. 양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4 그럼 틀려요. 양도 차익의 24%입니다. 차장이니까. 35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35번 많이 틀리셨습니다. 1번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와 장특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잖아요. 양도소득 금액은 가, 필, 차, 장, 소 맞잖아요. 가, 필, 차, 장, 소잖아요. 2번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가 불능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기본제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아,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 주면 안 되죠? 비과세 감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이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에 지금 미등기 양도산 같은 거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필차랑 소기과인데, 여러분. 네, 자, 보세요. 가필, 차, 장, 소, 기, 과요. 네, 소기과. 양도소득세이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되니까 만약에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비용비 4억이고 양도 차익 얼마예요? 그러면 1억. 그러면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중간에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이 일치하잖아요. 다 일치하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 1억입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이 되잖아요.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고 그게 곧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과세 표준액이 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아, 요 정도 응용도가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상소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제 배제되니까 양도 가액이 곧 뭐가 됩니까?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더라도 물납은 할 수 없다. 물납 안 되죠, 여러분들? 5번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연재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본다. 자, 이게 좀 깊은 내용이었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을 들었어야 심화 과정과 핵심 요약 과정, 문제풀이 과정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아요.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아요.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액인데 실제 취득한 가액은 어떤 걸 할 거냐? 공짜로 받았으니까 빵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제 취득한 가액은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계실현재,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것은 양도일 현재 땡 아니고 상속계실 현재고 추계 방법에 따라 결정한 가액 아닙니다. 추계 방법은 취득가액 불분명할 때 하는 건데 이건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일 현재, 등기일 현재 아니에요. 상속계실 현재. 상속계실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계실 현재,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럼 틀려요.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추계 방법에 의한 가액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5번 틀렸습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문제 보니까요. 역시 또 많이 틀렸네요. 소득세법상 2021년 7월 1일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세율에 대한 초과투진세율로 적용한 세액보다는 크다. 1번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무조건 큰 거 아니고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으로 합니다.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기산점, 보유한 기산점 역사가 다 상속계실로 붙었는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계실로 바꾸면 틀려요.
3번 등기된 주택을 8개월 보유하고 양도했습니다. 1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올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70%입니다. 주택 분양권 1년 미만 70%입니다. 4번 등기된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세율은 100분의 40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맞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골프용권 등 기타 자산을 7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100분의 50이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지간 초과도진세율을 그랬었는데, 그죠? 무조건 초과도진세율입니다. 6에서 45% 8단계 초과도진세율 정도 됩니다. 5번 틀렸고, 3번 주택에 대한 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회차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미등기면 70이고,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주택 조합원 입주권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초과인수입니다. 근데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6개월 보유했을 때 무조건 60이잖아요. 1년 이상이면 2년 보유했던 주택 분양권은 1년 이상은 무조건 몇 프로? 60%. 1년 미만 70.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주택 분양권은. 주의하시고. 36번 5번 정답입니다. 기타 자산 초과인수율입니다. 37번이요.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국내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고 보유한이 2년 이상입니다. 양도차익은 1250만 원이고 지정지역내 소지하는 비상 토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양도차익이 얼마라고요? 1250.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차익이 1250만 원이에요. 1250만 원. 자, 그리고 몇 년 보유했어요? 2년 보유했어요. 장특공제 대상이 돼야 하는데, 장특공제라면 항상 3년 보유를 또 올려야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1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깔아주니까 미등기량도 많으면. 등기는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세율을 산출세과라고 그랬으니까 뭘 구하는지 잘 봐요. 산출세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1000만 원에다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합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요? 6에서 45% 초과준세율이에요. 그럼 초과준세율 적용될 때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하면 몇 프로? 6%. 1200만 원이야 6%예요. 1000만 원에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아예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응용해서 2년 보유를 그러니까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안 된다는 거, 양도차익이 소득금액이 되고 기본공제는 깔아준다는 거, 그래서 1000만 원 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년 이상일 때 보유가는 2년 이상일 때 얘 세율은 6에서 45% 초과준세율 적용된다는 거.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할 때 몇 프로? 6%. 이건 외우더라고 했잖아요. 10억 원 초과면 초과 금액이 45%인데 그건 몰라도 돼요. 1200만 원이 할 때 몇 프로? 6%. 이건 외워둡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38번 문제 봅니다. 38번 문제 많이 틀렸어요. 역시 또. 소득세법상 고자 갑은 국내 소지하는 토지 등기되어 있고 비사업 토지 아닙니다.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증여받은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고자 갑의 취득가액은 3억이고 갑의 보유기한은 7년. 증여연재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은 5억. 고자 을의 보유기한은 4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했어요? 5년 내. 그러면 2월과세 특례죠? 2월과세 특례면 문제 옆에다가 써놔야지.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 풀입니다. 증여자, 수증자, 제3자. 그래서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는데 증여자가 지금 얼마 보유했어요? 증여자가 얼마 보유했어요? 7년 보유했고,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몇 년이요? 4년 보유했고요. 얼마에 취득했어요 이거? 3억에 증여자가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배우자 직계점유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한다면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그리고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지만 기납부한 증여세 예외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과세 특례요.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연대납세무 없고 어차피 배우자 직계점유서관 한 몸이니까 이게 배우자 직계점유서관 이월과세 특례예요. 핵심적인 내용.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을 수증자. 장특공제는 양도책의 22%다 그런데 자 우리 보유기간은요. 장특공제 경우시든 세율 경우시든 이월과세 특례는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보유했어요? 11년. 11년 보유했으니까 보유연수에다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몇 프로씩? 2%씩. 그러니까 22% 맞네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취득 당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한다 그랬잖아요. 기납부한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원래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지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4번 답 쉬웠잖아요. 양도책 계산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5억 원이다. 취득가액은 다 취득시기나 취득가액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3억 원으로요. 그래서 4번은 3억 원입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5번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보시면 39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죄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예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 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죠? 반드시 해야 합니다. 2번 예정신고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1회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생략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었는데요. 4번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확정신고 이행하는 경우에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어떤 중년의 남녀 수강생분들이 짝이 돼서 그날따라 그냥 쏙닥거리고 분위기 좋길래 제가 장난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고 막 한 얘기 했잖아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으면 자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가산세 적용합니다. 얘네들 남남이에요. 근데 다만 완전히 남남은 아니잖아요. 동문수학과는 짝이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막 그러길래 제가 무슨 아무 관계가 아니긴 동문수학과는 짝이어서 같이 돕고 협력해서 공부 합격하고 합격 후에도 공동중개하고 서로 그 돕고 협력해 소중한 짝이지 않냐 그랬는데 자 남남이긴 한데 전혀 관계없는 애들 아니에요. 가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했지만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이거 몇 프로예요? 네? 50% 감면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50% 깎아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하여튼 4번이요.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틀려요. 적용합니다. 깎아주는 것 뿐이고. 5번입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최대 납부가능 금액 500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맨날 연습했는데 양도세 분할 납부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부기한 제로서 2개월 내에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그 말은 납기 내에 1천 내고 나머지 금액이죠. 그러니까 12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200, 1500이면 500, 1600이면 600, 1800일 땐 최대 분납가능 금액 800. 맨날 했잖아요, 여러분들. 2000 초과면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1500이면 5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틀리신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셨구만. 자, 그래서 4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제 국외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바꾸면 포함한다고 바꾸겠지. 외국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취득했을 때 환차익을 양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2번 국외재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이게 작년에 정답 지문이었는데 비슷한 거로 해가 표현만 달라졌지 작년에 풀었던 분 사람들은 또 맞출 수 있었잖아요. 국외재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재산에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국내 자산이든 국외자산이든 실거래가로 계산합니다. 국외자산도 실거래가로. 다만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시가라는 게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 자,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거래가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시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거래가액이 있으니까 실거래가액 적용해야 되고요. 2번이 정답. 3번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세액은 산출세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2번 장특공제 적용은 배제되는데 기본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돼요. 국외에서는 물납 안 되고 분할 납부는 되고, 장특공제 안 되는데 기본제는 되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서 장기부 유도를 왜 해줘요? 그래서 이거 4번 맞고, 5번 양도책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고요.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92.5 아까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 진짜 빨리 손 들어요. 모른 척 하지 말고. 자, 여기 어디 있어. 자, 92.5. 에? 아, 저쪽 끝에 있구나. 저 끝에 우리 마스크 쓴 우리 그대. 자, 우리 저 손 빨리 번쩍 들어 창피하더라도 박수 한번. 오, 자, 나도 다음에는 92점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다음에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각오로.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우리 실망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공부하고 와서 시험 보고, 공부 와서 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 쪽집게 총정리 특강도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거 꼭 들으시고, 정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꼭 들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인사하고, 자,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면서 열공하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